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과도한 경쟁에 대해서 한번 더 언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이제 제가 학교를 다니던 학생 때가 정말로 입시 경쟁이라고 하는 그 치열한 경쟁으로 대학교를 흔히 말하는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한 경쟁이 매우 치열했던 시기였죠. 네, 실제 그렇습니다. 제가 그 대학교 입시 과정을 저도 겪어오긴 했지만은 정말 그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가기가 정말 매우 피 터지게 공부를 해서 그 대학교를 가야 했던 그런 경쟁의 불타는 경쟁의 시기를 저도 이제 겪어온 세대 중에 한 명이기도 한데, 뭐, 비슷한 나이대, 지금 현재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30대, 40대 분들은 아마 그런 치열한 입시 경쟁을 겪어온, 과거를 지니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영교시 제도도 당시 존재했었고, 그런 정말 막 새벽, 일어나서 막 학교에 막 가서 졸고 앉아 있으면서 책상에 앉아서 막 학교 수업을 듣고 그런 경험을 했던 세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제 대학교를 가기까지가 경쟁의 어떤 전부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준비해야 되는 여러 자격증, 그 다음에 뭐 포트폴리오라 부르는 어떤 그런 나만의 어떤 뭐 졸업작품 또는 뭐 프로젝트, 그 다음 또 요즘에 이제 한참 뭐 얘기하고 있는 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 준비하는 과정까지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정말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끊임없이 무한 경쟁을 요구하는 그런 사회로 우리나라가 2024년 현재까지 시간이 흘러오게 된 거죠. 일련의 그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은 몇 가지 이제 이슈가 되는 특징을 저도 발견을 한 게 뭐였냐면, 이거는 뭐 모두가 해당된다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다수의 지금 목격되는 현상으로, 이렇게 저도 그 주변에 이렇게 직장 다니시는 분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실제로 대학교 졸업을 한 이후에 회사에 입사를 하신 분들,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재직 중인 경우, 급여가, 이게 연차가 많이 쌓여도 300만원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 급여 수준을 받고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절대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중소기업의 재직 중인 분들의 비율이 높다고 하죠.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로 대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 연차가 뭐 한 6년차, 7년차, 8년차가 돼도 계속 월급이 300만원 이상이 넘어가지 않는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이 과연 이게 정상적인 현상인가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 또 들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런 계열의 일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들은 얘기예요.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비율이 꽤 많이 목격이 되고 있는 현상이고, 그다음 앞으로 더 그러면은 얼마나 더 이 경쟁만 해야 되는 사회로 우리 사회가 흘러가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언급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울증도 많고 극단적 선택률이 되게 높은 국가가 대한민국이라 그러죠. OECD 회원국 중에 정말 탑 순위권 안에 들어가는 대한민국이 극단적 선택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순위가 높은 국가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경쟁을 박터지게 해야 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뉴스 보도 자료에 나온 거에 따르면 126만 명이 100만 명 이상이 그냥 쉬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사도 우리가 접하게 됐었는데, 그래서 실제 잡코리아나 이게 뭐 워크넷 사이트 들어가 보면은
뭐 경력을 가진 신입을 채용하겠다. 기업에서 막 이런 채용 공고가 막 우후죽순 쏟아져 나오고 있죠. 이거는 뭐 잡코리아나 워크넷 사이트, 사람인 사이트를 조금이라도 둘러보신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20대 분들 포함. 현재 뭐 이직을 뭐 고려하고 계신 30대 분들 다 똑같은 상황일 건데, 저는 내심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은, 솔직히 그런 게 있어요. 입시로 이미 충분히 경쟁할 만큼 하지 않았나? 예, 그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 이제 33 나이이기도 하면서 과거의 시간들을 되돌아본 결과 2024년 현재 드는 생각은 이미 충분히 입시로 내가 옆 사람을 말 그대로 어떻게든 눌러서 올라가기 위한, 옆 사람은 나와 경쟁의 대상이지 절대 협력하고 배려해야 될 대상이 아니다 라고 이미 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어요. 실제 그래요. 모든 어떤 집단에 있을 때 나는 이 옆에 주변에 있는 애들을 보다 무조건 상위권의 점수를 받아서 등수를 잘 받아가지고 나는 좋은 대학교를 가야 된다라는 그 과도한 입시 경쟁을 겪어온 세대란 말이죠. 물론 저는 솔직히 입시 일찌감치 포기해가지고 성적이 완전 개판입니다. 사실 저는 개판이거든요. 저는 거의 꼴찌를 찍고 거의 최하위권의 성적을 초중고 다 합쳐서 거의 그렇게 받아온 케이스기는 한데, 근데 이제 그렇게 최하위권을 찍으면서 그냥 뭐라 그럴까, 제 나름대로의 기준에서는 저는 그냥 차곡차곡 과거에서부터 이제 기능사나 산업기사 자격증 이런 자격증 관련된 것만 저는 이제 준비를 해오던 케이스거든요. 되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아, 이 사람은 학교 다닐 때 입시는 안 하고 그냥 자격증만 준비한 그런 케이스구나 라고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애초에 너무 진짜 스트레스가 몰려올 만큼의 이 경쟁 사회를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다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솔직히 그 문제 분석 영상을 올리고 있는 입장에서 생각이 드는 건데, 저도 그나마 정부 지원을 잘 받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나마 현재까지 제가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이렇게 그냥 삼시세끼 굶지 않고 그냥 먹고 지낼 만큼 이렇게 그나마 잘 지내고 있는 거지. 이게 그 정부 지원 정책이 없었으면은 사실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문제 분석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있을 거라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 그나마 복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잘 받은 케이스에 속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충분히 이미 국가나 또는 뭐 주변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일련의 현상들이 느껴지는 게, 연령대를 따지지 않고 정말 많은 분들이 뭐 소방설비기사, 뭐 그다음 기계 관련된 뭐 건축설비기사, 공존행동기계기사, 뭐 전기자격증해서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 또 통신자격증해서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뭐 일련의 어떤 그 기능사 산업기사 자격증들을 정말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정말 많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 상상 이상으로 완전 자격증에 대한 어떤 경쟁 구도가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거를 또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직장인이 돼서도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된 거거든요. 공무원 시험의 경쟁 구도를 또 달려왔었죠. 맞죠? 우리 사회가 과거에 그랬습니다.
또 부사관 장교의 어떤 그런 정말 그 지원율이 뭐 급격하게 올라가던 그런 시기가 있었고, 제가 이제 막 사회에 진입을 하던 2010년도 한 2011년도 그때쯤에 또 부사관 장교의 지원율이 뭐 엄청나게 뭐 높았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거에 또 이어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 뭐 공무원 완전 뭐 경쟁률 나락갔죠. 네, 많이 떨어졌고, 또 군대가 완전 처우가 안 좋아져가지고 부사관 장교 전역하는 일은 속출하고 있죠. 네, 정말 뭔가 사회의 변화가 크게 많이 변화가 오고 있는 시점으로 흘러오기도 했고, 또 그 과정에 있어서 지금 뭐 이제 요즘에는 뭐 기술 관련된 자격증을 통한 일자리 구하는 게 이제 트렌드로 잡히다 보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뭐 소방 자격증부터 전기 자격증 이런 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무수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로, 또 그런 유행을 타고 온 시점이기도 한데, 그 일련의 이런 과정을 보면서 느낀 거는, 이제는, 참, 모르겠습니다. 이게 경쟁이라고 하는 거를, 솔직히 저도 제가 지금까지 취득한 자격증들을 쭉 나열해서 보면요,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저도 안 받았다 그러면 거짓말입니다. 정말이에요. 솔직히 까놓고 말씀드리면 이 자격증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도 스트레스를 받은 것도 몇 개 있었고요. 근데 뭐 지금 와서 시간 지나고 보면은 솔직히 나는 그래도 내 기준의 선에서는 열심히 노력을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물론 전기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 스트레스 많이 받고 정말 뭐 3수, 4수, 5수 하는 그런 치열한 노력을 하면서 또 성과를 이뤄내신 분들도 많이 있긴 하겠지만, 뭐 저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지나고 보면은 정말, 저도 여러 번 많이 떨어지면서도 이렇게 자격증을 준비해 왔던 그런 길을 걸어오면서 30대가 된 시점인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서 출산율이 떨어지는데도 한몫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일부 언론이나 이런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는 게, 굉장히 우리는 중학교, 고등학교, 뭐 초등학교 포함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치열한 입시 경쟁을 해왔어요. 그걸로 인해서 대학교가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라고 실제로 세뇌가 될 만큼 굉장히 학교 다닐 때 이 대학교 입시로 인한 스트레스를 우리는 많이 받아왔습니다. 학생 시절부터 그런 부작용을 겪어왔기 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어떤 그 저출산이나 그러한 현상으로까지 이게 번진 게 아닌가, 저는 이제 내심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즘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저는 이제 더 이상 이 경쟁에서 무의미한 경쟁을 이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진짜 그래요. 저의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 말도 안 되는 이 채용과 관련된 취업에 관련돼서 더 이상 저는 이제 경쟁을 하고 싶지 않아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유튜브 배너에도 올려놨지만은 취업 계획 없다라고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그 표시의 의미는, 지금 어차피 현재 지금 이미 엎질러진 물의 현상으로 출산율이 0.6에서 이제 지금 또 이제 나중에 뭐 몇 년 뒤면 0.5, 0.4, 뭐 0.1, 0에 이제 가까워지는 현상으로 계속 우리가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데, 그러한 현상을 보면서 이제는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저는 더 이상 그 일자리를 구하는 거에 있어서 제가 굳이 여기서 박 터지는 경쟁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그래요. 왜냐면 이거는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진짜로. 이거는 진짜 솔직히
제가 이제 지금 한참 이제 막 대학교 졸업을 하고 이제 막 사회에 나오는 20대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인데, 이건 20대들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돼요. 진짜예요. 저도 솔직히 미안하다고, 20대들한테 미안하다고 저도 사과해야 되는 입장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20대 분들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 들 수 있죠.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 유튜브 운영을 하고 있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이 자격증들을 이제 막 사회에 나오는 20대 분들이 보더라도, 아, 이 사람은 굉장히 나름대로 경쟁 사회에서 이만큼의 노력을 해서 이렇게 지금 성과를 내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분명히 저를 기준으로 비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그럴 겁니다. 뭐 이미 저보다 더 좋은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전기 자격증이나 여타 뭐 소방, 기계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어떤 직장인 분들이나 또는 뭐 저보다 연령대가 높으신 뭐 50대 이렇게 해당되시는 그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 중에도 저랑 비교를 하면서, 아, 이 사람이 최소한 취득한 자격증을 나도 좀 가지고 있어야겠다 라고 하는 어떤 심리를 유발하게 만드는,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비교 문화에 일조하는 그런 약간 단점? 안 좋은 현상을 또 내비치는 감도 좀 자극적으로 있을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들어요. 진짜 지금 20대 분들 굉장히 힘들 거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막 사회에 나왔는데 신입은 갈 데가 없고 전부 다 경력을 요구하고, 뭐 직장에서는 뭐 포트폴리오를 뭐 요구하는 그런 경력 수준의 경력자 수준의 신입을 막 채용하려고 한다. 미쳐버리죠. 그러면 미쳐버리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그 자격증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도 제가 이제 대학교 다녔을 때와는 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또 투자해야 되고, 굉장히 지엽적인 난이도로 많이 출제 경향이 바뀐 시점에 이 자격증 준비로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그런 힘든 과정을 겪고 계신 20대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도 미안하다고 얘기합니다. 20대 분들한테. 왜냐하면 사회에 진출했으나 별로 모범이 될 만한 사례를 보이지 못해서, 예. 그래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저도 공식적으로 좀 드리고 싶기는 해요. 뭐 저도 피해자고 20대 분들도 피해자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너무 제 채널을 이렇게 들었다 가시는 분들도 그 스트레스를 너무 받지 마시고요. 예, 이 과도한 경쟁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서 좀 이 한국 사회에서 좀 앞으로 인생을 남은 시간을 좀 즐겁게 보낼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거 위주로 좀 저는 연구를 많이 해보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시점이라, 예, 저도 이제 그런 거에 좀 많이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격증 공부는 계속 하긴 할 겁니다. 네, 자격증 공부는 계속 그냥 취미로 재미로 하는 거니까 계속 할 거고요. 근데 이걸 절대 경쟁의 도구로 저는 삼겠다라는 생각은 요즘에는 안 해요. 그런 생각은 요즘에 거의 접었습니다. 예, 그 목적 자체가 내가 뭐 취업을 하기 위한 그런 자격증 취득이 아니라요. 원래 제가 예전에 청소년기 때부터 생각했던 그대로 저는 말 그대로 그냥 내 자기 개발을 위한 그냥 단순한 취미 활동, 그러한 어떤 수단으로 저는 자격증 준비를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아, 이 사람은 이런 취지로 자격증 준비를 하는 거구나 라는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그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그런 영상을 좀 자주 업로드를 좀 하려고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뭐 인문학적인 지식이나 이런 거를 많이 알고 있는 편은 아닙니다만, 제가 이게 일련의 과정을 겪어 오면서 과거의 시점을 사실 되돌아보면서 느낀 건데, 지금의 그 인구가 줄고 있는 현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막 지금 막 폐원을 하고, 노인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막 지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회가 가고 있죠. 그거를 보면서 이제는 경쟁만의 대상으로 이 주변을 볼 게 아니라 정말 그 한 명이라도 더 뭐 배려를 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이 지식에 대해서 도움을 좀 주변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나는 그런 관점으로 앞으로 남은 제 활동은 그런 식으로 이어갈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어쨌든 뭐 조금 그나마 즐거운 소식은 블로그 수익이 5만원 정도 들어왔다는 겁니다. 뭔가 이런 잡다한 수입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또 제 입장에서는 또 다양한 또 활동을 또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뭐 아직은 뭐 출발은 좀 미약하지만 나중에 복지회관에 뭐 기부금을 좀 낸다든지 그러한 활동도 좀 할 수 있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막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좀 그나마 많이 잘 풀린 성공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미 목표한 거는 일단은 이룬 상태이기는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일자리를 갖기 위한 어떤 뭐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취업하기 위한 것을 목표로 두신 분들이 많다고 한다면, 저의 경우에는 되게 단촐한 목표였거든요. 원래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목표가 그냥 자격증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취득해서 나중에 그냥 작은 사설학원에서 그냥 문제 분석이나 이런 거를 만드는 활동을 그냥 하자라고 하는 그 목표. 그래서 실제 기능사하고 산업기사를 이미 취득한 것 자체가 제가 이룬 학생 때 목표치는 달성을 한 시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되게 단순하죠. 저는 이렇게 막 거창한 거를 목표로 잡고 하지 않았어요. 예전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산업기사까지 취득을 이미 한 시점에서 제 목표를 이룬 거기 때문에 다음의 목표는 이제 기사 등급으로 가기 위한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뭐 더 추가적으로 더 간다 그러면 이제 다른 분야 쪽의 기능사 준비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을 목표 지점으로 지금 두고 한건없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시험도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뭐 여러 번의 도전 끝에 또 합격을 하는 결과가 찾아올 수도 있기는 한데, 어디까지나 저는 경쟁으로 이 남은 시간을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경쟁의 시간을 보내서 이 취업이라고 하는 이 관문 때문에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저는 그러한 경쟁으로 더 이상 시간 낭비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거의 굳혀진 상태고요. 사람마다 각자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야, 이 사람 취업 못하니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도피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맞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건 같이 거기에 낑겨 들어가가지고 저는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그 말도 안 되는 그 경쟁의 장에서 놀아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경쟁을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나 하십시오.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쟁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인구가 지금 줄어들게 되는 상황까지 이미 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수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러한 요소가.
말도 안 되는 박 터지는 경쟁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지금 이런 현상을 겪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 이상 저는 일조하고 싶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다른 수단으로 저는 이제 밥벌이 할 수 있는 걸 어떻게든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할 거고요. 예. 그 과정에 있어서 최대한 조금이라도 더 좋은 영향력을 받아가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지, 경쟁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는 그러한 시점으로 생각의 발상을 전환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도 한번 심오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되긴 할 겁니다. 단순히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직장에서 뭐 해결할 가능한 점심밥을 먹는다? 그냥 매일같이 주 5일 직장을 다니는 반복 사이클을 하면서 그냥 나이가 나중에 40, 50이 됐을 때 그때도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심오하게 해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최근에 있었던 사례인데 작년인가요? 작년쯤이었을 거예요. 1년 전인가 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던 근로자분이 원래 이제 생산 관련된 그 생산팀에서 이제 재직 중이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나이가 이제 한 50 가까이가 다 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회사에서 갑자기 인사이동을 시켰어요. 네, 원래 생산팀에서 일하던 사람인데 그 경영지원팀 사무실인가요? 사무실에서 컴퓨터 자리를 하나 주고 뭐 주간 회의 자료, 월간 회의 자료를 파워포인트 문서로 만들어라, 이런 일을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회의 자료나 파워포인트를 다뤄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그런 걸 맡기니까 적응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컴퓨터 앞에 멍하니 앉아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계신 분을 실제로 제가 수업 문의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네, 이거는 좀 뭐라 그럴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상담 사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주간 회의 자료, 월간 회의 자료를 파워포인트 문서로 만들어 달라는 거를 요청을 받았대요. 회사로부터. 나는 원래 거의 한 20년 가까이를 거기서 그냥 생산팀으로서만 그냥 말 그대로 그 금속물질을 다루는 현장직으로만 일을 했었는데 갑자기 파워포인트 문서를 다루라고 하니 멘탈이 나갈 수밖에 없죠. 이걸 딱 들으셨을 때 아마 모든 그 직장인분들이나 다수의 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거 회사에서 나가라는 얘기구나. 사표 쓰고 알아서 나가라는 얘기구나. 예.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제로 정말로 저만 그렇게 판단한 게 아니라 그러한 상담 사례를 딱 들은 제 주변의 그 지인분들도 그 얘기가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야, 그거 회사에서 나가라는 얘기야. 그거 회사에서 내쫓으려고 지금 전략 짜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보면서 이게 직장인의 미래구나. 그럼 나도 만약에 내가 직장을 다녔다 그러면은 그러한 미래가 나한테도 찾아올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수강생분 상담을 제가 받으면서. 그러니까 참 애매하더라고요. 예. 그러한 일을 이렇게 최대한 그 주변에서 가까운 데서 목격을 하니까 이게 남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실 지금 직장을 다니고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이것을 가장 공포로 생각하지 않을까? 내심 그런 생각이 들만한 그런 상담 사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보면서 그때 시점부터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이거 힘들게 구직 활동 할 필요가 없겠네.
뭐 어차피 나중에 이런 식으로 해서 회사에서 내쳐질 거는 자명한 일인데, 나이를 먹으면. 이거 뭐, 그럼 길어봐야 회사 생활 뭐 10년, 20년 하고 나서 나이 한 40, 50 되고 나면은 내쫓기는 거는 뭐 당연한 수순일 거고. 에이, 그러면은 나는 직장 생활 이외의 방법으로 뭔가 돈벌이 하는 방법을 좀 많이 찾아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예, 언제부턴가 정말 그런 생각이 제 머릿속을 지배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1년이 지난 현재 시점으로 생각을 해봐도 지금 현재 그분이 이제 뭐 회사를 사표 쓰고 나가셨는지 어떤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직접적인 연락이 되진 않기 때문에. 근데 확실한 거는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직장 생활을 평생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언제든 나가야 됩니다. 그거는 알고 계십시오. 정말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제2의 직업, 제3의 직업을 갖기 위해서 전기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그 배경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기계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은 이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존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 다음에 제가 문제 분석 영상을 올린 통신 분야 쪽 인정되는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런 이유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러한 사회적 현상이 한두 명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제 그 나이로 인해서 결국 회사를 나가야 되는 상황이 매년 앞으로 발생을 할 겁니다. 그 타겟이 되는 게 지금 50대, 60대 연령대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막 지금 굉장히 그 심란한 마음으로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거의 자격증 준비를 정말 엄청나게 눈에 불을 켜고 막 주경야독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주경야독까지는 아니고요. 평상시에 저는 이제 잠이 좀 많은 편이다 보니까 거의 실컷 잘 거 다 자면서 그냥 느긋하게 자격증을 공부하는 스타일인데 저처럼 되면 안 되고요. 원래 주경야독을 잘 실천하시는 분들이 스탠다드가 맞죠. 그게 원래 또 올바른 태도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뭐 준비하시는 분들 좋은 결과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고 다음 영상에서도 좀 사회적 이슈가 될 만한 부분을 좀 끌고 와서 이것저것 한번 언급을 해보는 영상을 올려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저는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